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벼 유기재배에서 이제 잡초 방제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쇼로 해서 현재 슬라이드로 가면 잡초 방제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잡초란 뭐냐?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잡초는 왜 방제를 해도 계속 나오는가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잡초의 종자는 크기가 작고 생산량이 많으며 이동성이 높다. 이동성이 높다. 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 토양 속에만 있는 줄만 알았는데 얘들은 다른 데서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새가 잡초 종자를 물고 이렇게 토양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인삼처럼, 산삼처럼. 그 다음에 또 빗물에 의해서 물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다. 또 바람에 의해서 또 이동할 수도 있다. 동물들이 털이나 이런 데 묻혀서 또 이렇게 지나다니다 터뜨릴 수 있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잡초종자엔 작기 때문에 대체로 이동성이 높다라는 이 대명제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내년에 발생을 한다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생산량도 특히 많죠. 한 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잡초는 방제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 잡초 종자의 휴면성은 매우 복잡하며 오랜 기간 생존한다. 이겁니다. 야, 잡초가 없었는데 이 외부에서 이동한 것도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잡초를 뽑았는데 또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줄 서 있다, 라인업 돼 있다면 계속 밑에는 있다는 거죠. 토양 속에는. 이게 잡초 종자다. 그러니까 보통 벼 종자 같으면 4 내지 5년 되면 이게 수명을 잃어버립니다. 발화를 못 해요. 5년 정도 지나버리면.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보관 방법에서 그렇습니다. 이 잡초 종단은 소위 하드 시드, 딱딱하다며 껍질이 주로 딱딱해서 외부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그래서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이렇게 토양 속에 묻혀서 발화할 말을 할 날을 기회를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잡초 종자로 봐서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잡초 종자는 대체로 광발화성 종자,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하는 종자입니다. 이게 학술적으로는 한 72% 나와 있지만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발화하는 종자들은 거의가 99% 광발화성 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발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잡초 종자가 땅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토양 속에서는 수많은 잡초 종자를 보관하고 있고 소위 시드 뱅크라고 합니다. 뱅크, 은행이죠. 뱅크는 돈 모으는 돈을 보관한 곳이 뱅크인데 이 종자를 보관한 시드 뱅크다. 그게 토양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조금씩 발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 그래서 잡초 종자는 오직 발화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 차례는 언젠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그 친환경 재배에서 사용되는 잡초 관리법 중에서 오리농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오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흙탕물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싹이 잡초종자가 발화를 하면 이걸 또 뜯어먹기도 하고 이렇다 그죠. 그래서 흙탕물을 일으켜서 주로 이렇게 잡초가 더 못나게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죠. 이렇게 골 사이로. 그래서 이제 어린 오리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오리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시작이 돼 갖고 지금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배변할 때 보면 똥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이 학생들이 여기 와서 친환경 농법이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똥 냄새가 지독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잡초 방지에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생태 학습장으로서는 별로 큰 의미를 못 가진다. 그 다음 이 쌀기어라고 쌀겨라고 하는 것은 양분이 많다 했잖아요. 그죠? 이 쌀겨, 이 껍질, 단백질청. 이 쌀겨의 펠렛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길쭉하게 국수처럼 뽑아서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뿌려 놓는 거죠. 그러면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녹아서 이렇게 뿌리고 있죠. 이 코팅이 되겠죠. 코팅이 되니까 피복 효과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잡초종자가 햇빛을 못 보게 그리고 또 피복해 버리니까 덮어버리죠. 덮어버리니까 숨을 못 쉰다 이 말이죠.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잡초종자들이 발화하는 데 필요한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발화를 못 한다. 그죠? 이런 효과 됐죠. 그 다음 EM은 유용 미생물, Effective Microorganism의 준말이죠. EFECT, Effective, 마이크로 오가니즘. 마이크로는 적다 소리고 오가니즘은 기구, 생명체 이런 뜻이죠. 작은 생명체, 미생물이라는 뜻이죠. 효과적인 미생물, 뭐 수십 종이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런 EM을 당밀하고 혼합한다. 당밀은 뭐냐 하면 사탕수수 저기 브라질 가면은 사탕수수가 뭐 엄청나게 광활하게 재배되고 있죠. 그래서 사탕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잎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나 옥수수 잎처럼 생겼어요. 잎을 다 제거하고 이 줄기를 갖고 즙을 짠다. 착즙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설탕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걸 가지고 어, 만든 게 이 당밀이에요. 그러니까 바카세, 영어로 바카세라고 부르는데 이 당밀을 하면은 여기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 다 뽑아낸 나머지 찌꺼기, 섬유소가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서 미생물의 먹이로 쓰죠. 미생물이 살려고 하면 뭐가 탄수화물이 미생물이 있으면 탄수화물이 있어야 된다, 그죠? 탄수화물이 있어야 요걸 먹이로 해서 분해해 가면서 산다. 단 요게 이제 개체수가 원래 100마리 있었던 것 같으면 100이 있었던 것 같으면 200, 1000, 5000까지 이렇게 많아져야 이 유기물을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분해를 하면 지 몸체 바디 수는 만 배로, 천 배로, 뭐 10만 배로, 100만 배로 증가하려고 하면 결국은 무기물인 질소, NPK 이런 단백질 구성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무기 성분도 동시에 공급이 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당밀하고 이염을 동시에 투입을 하면은 역시 미생물이 번성하니까 또 뭐 한다? 이 미생물이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또 가져가 버린다. 결국은 잡초종자는 발화할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환원 상태에 빠지게 된다. EM 같은 경우에도 이 살기나 같은 의미입니다.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종이 멀칭이란 게 결국은 뭐예요, 이거? 잘 보세요. 덮어버린다. 종이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잡초 종자가 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죠. 못 올라오게 해버린다. 그래서 저도 이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하고 했는데 이거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느냐 하면 자, 이 뿌리도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잎 속에 잎을 통해서 이렇게 통기강이 있죠. 배는 연처럼 아주 작기는 하지만 통기강이 있어요. 산소가 위에서 흡수돼서 잎에서 흡수돼서 줄기를 타고 뿌리까지 이렇게 갑니다. 가긴 하지만 아주 미약하다, 미량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나중에 위에 지상부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절대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그러면 과연 뭘 할 거냐? 교수님 뭘 해야 됩니까? 할 것도 없는데
제 남은 게 또 있잖아, 그죠? 유심히 보면. 자, 좀 치워가며 합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때는 어떻게 깔끔하게 하자 했잖아, 그죠? 깔끔하게 한번 가봅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깔끔이 깰끔 다르나? 깔끔, 뭐 누가 좀 저 너무 저 뭐이고 그 깨끗하게 하면 깔끔 떨어서 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깔끔, 깨끗 나는 깔끔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컬러는 또 요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 왕우렁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왕우렁이는 뭐냐? 잘 보세요. 이만큼 크다 이 말이죠. 전보 스네일 이라고 하죠. 영어로 일본말로는 전보 다니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는 우렁이는 우렁인데 왕우렁이다. 큰 우렁이다. 그죠? 이런 애들. 그 얘가 초식성이에요. 초식성. 풀을 먹는다는 거죠. 여기에 나온 풀, 이렇게 자라는 풀을 먹는다. 근데 물을 많이 대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이 정도 가버리면 잎을 깔아 먹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잡초 방제는 아주 우수합니다. 엑셀런트한데 문제는 얘가 월동을 한다는 거죠. 월동. 그러면 원래 배를 재배했다. 좋다. 언제까지 지가 일을 하면 되는 거죠. 7월 초순까지만 한 달만 일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잡초나무들 벼가 이만큼 자라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는 잡초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7월 중순 한 15일 이후에 나는 잡초들은 그러면 얘가 이제 알을 깔겠죠. 부화를 한다면 알을 이렇게 위에 까놓습니다. 요 알이 월동을 한다는 거죠. 부화를 해서 알이 부화를 해서 월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에 6월달 모내기 하기 전에 얘들이 물을 대면은 부화를 해가지고 물론 이미 가을에 부화를 해서 월동을 합니다. 토양 속에서 한 10에서 20cm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물 대면 어떻게 하면 얘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내기 딱 하죠. 모내기 하면 얘들이 벌써 큰 놈들이 뿌리나 위에 이 뿌리는 가해를 잘 안 합니다만 이걸 깔아 먹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피해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월동을 못하게 해야 되죠. 월동을. 그러면 중북부는 겨울에 추우니까 월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 이남은 어때요? 따뜻하니까 월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월동이 되면은 결국은 이 피해를 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일항지파를 자꾸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일항 행태를 이렇게 만들자니 건답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 물을 안 대니까 얘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물 댑니까? 벼가 이만큼 자라났을 때 물을 확 대버리는 겁니다. 물을 대니까 어때요? 이렇게 도덕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벼는 이미 이만큼 자라 있다는 거죠. 이미 한 20cm 길이로 자라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어때요? 여기에 이제 잡초들이 날려고 하는 폼 잡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있으면 얘들이 먹을 게 뭘 먹습니까? 물 대면 한 2, 3일 지나면 올라온다면 그 당일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땅속에 있다가. 그러면 이걸 먼저 먹는다는 거죠. 이거는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제 얕게 대주는 거죠. 얕게 되면은 이 밑으로 기어 다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우렁이 농법도 가능한 것이 일항직파법이다. 그죠? 일항직파법. 내가 개발했다고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판단을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일항직파 말고 또 새로운 좀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또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항직파법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논이 뭐 높고 낮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데가 많다 그죠. 그러면 이런 데는 물을 대도 확 이렇게 내려앉질 않는다 이 도둑이. 그러면 효과가 적다. 여기는 잡초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 스퀘어미터 에서 한 잡초가 10개만 이렇게 발생을 해도 나중에는 이게 크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밀 관리가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정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왕우렁이를 통해서는 이 높은 데는 우렁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왕우렁이가.
물이 있는 곳만 이동한대. 물을 따라서. 물 없으니까 잡초 방제가 일항직파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르게 논을 고르게 하고 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래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성용 기계 제초를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제초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 배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로타리를 친다 했죠.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상당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갈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발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지나가 쭉 미는 거예요. 타이어가 밑에 있어가지고 타이어라고 해서 뭐 꼭 나무 타이어가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처음에 나온 거는 그냥 나무예요. 예, 나무에서 앞에 세 조각만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이 모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로 지나가면 어때요? 여기 잡초가 있으면 밀어버리니까 뭉개지 버리죠. 그래서 뭉개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못 자라게 하는 잡초 방지법을 썼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논에 들어가서 일일이 이렇게 밀고 다니니까 힘들더라. 그럼 기계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부착형이죠. 탈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관리기가 있다든지 뭐 경운기는 못 들어가죠. 트랙터 작은 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쫙 지나가면 한 6줄 한 번에 10줄 이렇게 잡초 방지를 하면 상당히 획기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이 결론이에요. 이 앞에서 아무리 이런 거 해본들 작물의 뿌리가 연약해지니까 상당히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종합적인 사고 생각하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뿌리를 반드시 이런 경우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실제 이제 우리가 친환경 재배를 하면 이 왕우렁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난제가 하나 있어요. 난제 왕우렁이 뭐냐 하면 내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할 때 어느 농민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민원을 1시간 이상 받았는데 전화를 왜 이 왕우렁이를 친환경 제재에 등록을 안 시키느냐. 친환경 제재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친환경 제조를 하면은 정부 지원금도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데 이래 잡초 방지 효과가 뛰어난데 왜 안 쓰느냐 아까 얘기했죠. 못하게 하느냐 월동 문제입니다. 월동하니까 잘못하면 이 다른 벼나 다른 작물 물 따라 이동해서 다른 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벼 말고 잡초만 먹으면 관계가 없는데 얘들이 벼인지 잡초인지 구분을 합니까? 안 하죠. 그 컨트롤 타워는 컨트롤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사람이 작부 체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는 재배 방법에 의해서 줄을 쫙 지어서 심고 나중에 왕우렁이를 투입을 해서 뭐가 이만 자라니까 배는 못 먹고 늦게 나는 애들만 먹으라 하고 지령, 소위 오더를 내린 거죠. 명령을 내렸을 뿐이에요. 지는 명령을 듣건 안 듣건 관계없어요. 지는 지대로 왕우렁이는 풀이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위로 올라가서 뭐 갉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적정 투입량 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을 학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죠? 늦게까지 있는 거죠. 이 정도 줄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벼포기 하나를 보고 1시간, 2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야 프로가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줄기가 여기에 요거는 정상적으로 잘 났네. 요거는 좀 병이 있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열매를 이삭을 맺을 수 있는 줄기 소위 유효분을이고 요거는 무효분을이겠다 바로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잎들이 말란 거는 지금 벌써 옛날에 났던 잎이다 그죠. 이렇게 또 뿌리는 어떻게 했다. 요 논에 잠금이 좀 있네. 그러면 중간 낙수를 했겠구나 하는 거죠. 그죠? 잔금이 없으면 중간 낙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했네 하는 것
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농법이 이제 이렇게 되고 왕우렁이가 요게 이제 다 왕우렁이에요. 이렇게 큽니다. 크고 실제 더 큰 거는 뭐 저기 동남아 같은 데는 이만합니다. 어린 애들 주먹만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갈 때나 아니면 이런 식물체가 있으면 뭐 뜯어먹는 소리가 서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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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어스작 어스작 합니까? 숙삭 합니까? 막 이렇게 뜯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때 아시나요? 메뚜기. 이 메뚜기가 호주라든지 이런데 한번 습격을 하면은 한 수천만 마리가 동시에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면서 싹 옥수수 밭이고 뭐 쑥대밭을 만들고 하루만 뜯어먹으면 싹 없어지고 초록색이 다른 데로 싹 떼거지로 몰라가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생물, 이동하는 생물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제재로 잡초 관리를 한다 했는데 쌀기어, EM, 왕우랭이, 종이피복, 제초제 해보니까 금액으로 이제 환산을 해본 겁니다. 쌀기는 200kg에 킬로그램당 200원, 지금은 한 300원 합니다. 그리고 투입 비용은 4만 원, 그다음 EM 당밀 4만 원, 왕우랭이는 27,000원, 그리고 종이 피부옥은 17만 원, 그리고 제초제는 만 원이더라. 요걸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제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잡초 발생의 요 지수는 투입 비용에 관한 지수죠. 그러면 종이 피복을 하니까 몇 배예요?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1600은 16배로 많더라. 그래서 종이 피복은 어차피 뿌리도 약화시키고 안 좋고, 그죠? 왕우렁이는 2.6배 뭐 해볼 만하다. EM 당밀을 하지 말라 했죠. 살게도 이건 차라리 군뱅이 사육하는데 사료로 쓰는 게 오히려 낫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도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왕우렁이를 투입할 때 잡초 방제 효과는 어느 정도냐? 한 95% 정도 되더라, 그죠? 언제 투입하느냐? 이양 후에 한 5일 정도 돼서 시바르당 3kg. 그러면 이 3kg라는 것이 과연 작은 것을 지폐로 하죠. 30일 이내. 지폐로 할 것이냐, 중폐로 할 것이냐, 성폐로 할 것이냐 다르다는 것이요. 지폐는 작은 거, 중폐는 좀 큰 거, 성폐는 아주 큰 걸 말합니다. 그러면 큰 거는 하나에 뭐 10g, 10g이 뭐야? 20g 정도 나갑니다. 중패는 한 뭐 10g 정도 나오고 치패는 한 뭐 2g, 3g 정도 나가죠. 그러면 이걸 갖고 이거 10g 나가는 거 3kg 하면 몇 마리예요? 300마리. 시바르다. 이 300평에다가 300마리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치패를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하지만 이 치패는 이제 물 로타리 논에다가 로타리를 칠 경우 있죠. 배양하기 전에 로타리 칠 때 투입을 해버립니다. 아주 작은 걸 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육묘를 모를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해놓고 나면 이렇게 좀 자라서 이렇게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때 3kg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g짜리다. 1g짜리는 없지만 1g짜리다로 가정하면은 만 마리예요. 만 마리.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시바르당 기준으로 하면은 만 마리를 투입하면은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망우렁이를 이렇게 키워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그 키로 단위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죠. 경제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방제 효과가 거의 95%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집회 보호 후 한 30일 정도 된 거, 이거는 100% 방제를 하니까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그 성묘 40일 된 거, 어린묘 10일 된 거 해보니까 어린묘는 지폐를 1kg, 2kg만 넣어도 이렇게 100% 효과가 된다. 그죠? 성묘인 경우에도 1kg, 2kg 넣으니까 100% 되고 3kg를 대조로 넣어봐도 효과가 적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중패는 한 750, 치패는 한 2000개 설해질 직후에 넣고 조사 시기는 이항후 50일, 무처리는 잡초 발생량이 제곱미터당 한 200, 한 80본이니까 123g 정도 되더라 그죠? 그래서 치패, 어린 종패를 왕우렁이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그죠? 1kg만 투입해도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잡초 방제는 긍정적으로 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논밭의 전환, 재배 시기 조절, 품종 선택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잡초 방제, 친환경 잡초 방제까지 했습니다. 그죠? 재미있으셨나요? 별로 재미없다 하는 학생들이 또 있다 그죠? 재미있게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또 물을 또 깃게 되면 잡초가 발생을 못한다 하는 점까지 이해를 하시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